네, 6일 선거가 다가오면서 헬로우 TV에서는 자치단체장 후보와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부평구청장 후보로 확정된 차준택 후보와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일단 행정을 한 4년여간 맡고 계시다가 일단 다시 선거를 준비하고 계신데 구청장으로 또 주민들을 만나보다가 다시 또 투표를 앞둔 후보로서 만나는 또 기분,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네, 뭐 기본적으로 정치인이 지역 유권자나 주민들 만나는 거는 비슷하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구청장으로 봤을 때는 여러 행사에서 이제 인사말도 하고, 근데 선거 기간에는 좀 그런 게 금지되는 제약들도 예. 있고 한데, 하여튼 많은 주민들 지금 선거 기간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만나뵀는데 많이 만나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재선에 나설 때 보통 왜 다시 이 구청장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질문과 또 설명을 하시게 되잖아요.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네, 지난 4년간 제가 부평구청장 역할을 하면서 부평에 많은 변화와 성과도 있었습니다. 뭐 군부대, 캠프마켓, 삼보급단, 공병단 이렇게 공간을 마련했고, 또 GTXB라든가 문화도시 네. 지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게 됐고, 이게 근데 대형 사업들이 단기간에 완료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4년이라는 시간이 많이 길지는 않아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앞으로 더 착실히 수행하기 위해선 제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재선에 도전을 했고, 구민 여러분들과 함께 남은 기간도 부평구에서 열심히 일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행정을 4년을 맡아 오셨기 때문에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난 4년에 어떤 공약들이 있었고 성과가 있었잖아요. 좀 성과로 기억되는 부분도 좀 듣고 가겠습니다. 네, 일단 올해 1사분기까지 공약 이행률은 97.1%로 35개 공약을 지금 완료한 것도 있고 네. 착실히 진행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마켓 반환이라든가 공병단 부지, 삼보급단 이전하는 거 이런 것들이 결실을 맺어서 새로운 공간 확보하게 됐고, 또 문화도시 지정되면서 이제 그것도 공약 안에 큰 범주 안에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형 사업들이나 큰 굵직굵직한 공약들 이루어져서 예. 저 나름 이런 부분들 평가받는 대회 성과에서도 뭐 대통령상도 받고 많은 상들 수여해서 그 구민 여러분들이나 구청 직원들이 함께 해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 4년 동안 뭐 한 일도 있고 또 이게 재선의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좀 아쉬운 일, 앞으로 해야 할 남은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굳이 아쉬운 일로 기억되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아쉬웠던 거는 임기가 4년인데 2년 넘게 예.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지속되다 보니까 예.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비대면으로 하는 사업들 진행을 했지만, 예를 들어 풍물대축제 같은 경우도 예.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대표 축제로서 뭐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찾는 거였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1년,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그 거리 축제를 못한 거, 뭐 이런 것들은 많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네. 지금 올해는 지금 방역 분위기상으로 좀 완화가 계속 지속된다고 할 때 그런 것들은 다시 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지금 상으로 저희들은 예. 그걸 위해서 착실히 준비하고 있고요. 예. 지금 코로나 상황이 뭐 또 다른 뭐 센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지 않으면 거리 축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준비하신 공약들이 무엇인지 또 그런 것들을 좀 들어보는 시간으로 순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제 공약들을 내놓으셨는데 좀 가장 앞세우고 내세우고 있는 방점을 찍은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일단은 1113 공병단 부지 네. 상공역 인근에, 거기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왜냐하면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주거 밀집 지역이기도 하고, 또 근데 뭐 쇼핑센터 이런 거 원하시는 주민들이 실제로 예. 뭐 온라인상에서나 뭐 이렇게 전달을 많이 받고, 근데 저희가 지금
구에서 공모 사업 이제 제한 받는 거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는 거는 이제 용도가 배제됐고 나머지는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 공모 제안을 받아보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하고 또 예. 인근 상권과의 조화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뭐 상업이라든가 문화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는 그런 대형 시설을 예. 유치해 보려고 그렇게 공약을 했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에서 하는 그 아동 친화 도시 저희가 예. 지정받도록 노력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청년 일자리 정책도 지금 청년 창업 재정 지원 사업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더 확대해서 지역의 이 청년 창업이 더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평구청이나 뭐 부평역 이 인근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그런 것도 지금 공약에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행정을 이제 운영해 본 입장에서 최근에 부평구의 당면 과제도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지금 이제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부평구의 선결 과제들, 당면 과제들 어떤 것들이 좀 앞에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대형 사업들이 동시에 추진되는 게 있어서 뭐 굴포천 복원이라든가 또 11번가 도시재생 사업 뭐 그리고 앞으로 아까 그 군부대들을 어떻게 채워 나갈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현안들을 착실하게 청사진을 그려 나가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부평구 인구가 지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저 취임하고 보통 월 한 1,000명 정도씩 감소가 됐는데 이건 인근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이주 나가는 분들도 있고 타 구에 있는 이제 뭐 송도라든가 청라, 뭐 검단, 뭐 서창, 노년 이런 데 대규모 택지 개발이 되는데 부평에는 그런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인구가 이제 밖으로 좀 나가서 감소가 되었는데 지금 우리 관내 18개의 이제 재개발 재건축 등 이런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인 데가 있어서 지금 당장 5월부터 입주하게 되는 10정이고요. 거기가 한 13,000여 명 정도 입주를 하게 되면 50만에 육박할 거고요. 지금 진행되는 이제 사업들이 되면 한 2년 정도, 2, 3년 내에는 55만 정도까지 부평 인구가 늘어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과거 부평구가 한 56만까지 인구가 늘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모습을 좀 다시 찾을 수 있을지 기대가 좀 됩니다. 일단 계속해서 이제 지역 현안인데요. 이제 부평 캠프마켓 부지 조성 관련 이야기로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미군 기지 이전과 관련된 관심은 이미 진행이 상당 부분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관심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어떤 시설이 어떻게 들어올 거냐 이런 관심이 좀 더 구체화되야 되는 좀 더딘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저희가 이제 의견은 시로 내지만 시에서는 좀 급하게 서둘지는 않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여러 차례 하셨었는데 제가 지금 어쨌든 환경 정화에서 안전한 여건에서 공원이 조성돼야 되는 건 뭐 당연한 얘기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원 조성 계획에 구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근데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역사적인 문화적인 이 특성들은 어우러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문화공원으로 이제 조성을 할 예정인데 그 조병창이라든가 미군 주둔했던 그 시기에 역사성을 함께 담아서 그리고 문화적으로 또 뭐 부평 그 클럽들이 예전에 대중가요에 이제 뭐 산실이다라는 얘기도 하시는 분도 있고 케이팝의 요람 아니냐 이런 표현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같이 어우러지게 해야 이 장소가 다른 뭐 근린공원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공원과 차별성을 갖고 더 이제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인근에 있는 뭐 주민들도 더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을 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예, 좀 생각보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일단 보이는데요. 일단 주민들의 의견이 좀 꼭 반영되는 그런 계획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부평구에는 이 각종 좀 도시개발, 도시 재생 사업들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11번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있고요. 굴포천 복원 사업 있습니다. 일단 굴포천은 90년대 초 이제 복개 이후에 다시 환경을 바꾸고 또 지역을 재생하는 아주 상징적인 일입니다.
현재 좀 어떤 상황이고 좀 이걸 어떤 방향으로 또 행정이 꾀하고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굴포천 복원에 대해서 예, 말씀드리면 이거는 부평 일동 주민센터에서 예, 부평 구청까지 한 1.5km 정도 되는 구간을 이제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 일부 뜯어낸 곳들이 있어서 거기 이제 하수박스 설치도 하고 유지용수 이제 공급하는 그 예, 관로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올해 중에 이제 하천 그 예, 자연석이라든가 이런 식재 이런 것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도교나 인도교도 조성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갈산동이나 삼산동에 있는 그 굴포천을 많은 예, 분들이 산책도 하고 너무들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구간도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또 이런 친환경적인 거를 친수 공간을 체험도 하고 이런 모습으로 바꿔 나가려고 하고 2024년도 지금 5월 정도 준공 예정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보통 과거보다는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결되는 도시 재생, 또 상권 활성화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고민을 좀 행정에서는 해왔을 텐데요. 그 뭐 이렇게 공약이나 이런 제시하시고 싶은 방향 중에 또 혹시 가능하다면요. 예, 네, 거기 굴포천 복원과 예, 맞물려서 도시재생 사업 11번가가 진행이 되는데 그 핵심 앵커 시설인 혁신센터가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 거긴 주거, 예, 행복주택, 그리고 공공지원 시설, 그리고 푸드 플랫폼, 그래서 음식 관련된 창업, 보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될 거라 경제적인 측면, 또 예, 일자리 측면, 지역 상권 활성화 측면이 같이 그 안에서 좀 형성이 될 거로 저희들이 기대를 해서 경제, 일자리, 문화, 생태 예, 이렇게 복합된 공간으로 그 인근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제 동반해서 생각해야 될 게 주민들이 좀 걱정인데요. 주차장이 좀 부족한 게 벌써부터 좀 걱정들이 많습니다. 확충 대책을 계속 부평구에서 밝혀오긴 했는데 좀 부족하지는 않을까요? 네, 지금 굴포천 복원 사업 관련해서 뭐 현재도 뭐 민원도 있고 총 예, 798면이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확보한 대체 주차장은 590면. 이제 학교나 교육청 인근 그 주한장로 교회 그리고 캠프마켓에 있는 예, 요 조성한 곳이 그 정도 되고 저희가 계획 가지고 있는 거는 한 1357면 아까 그 590면 포함해서 그래서 예, 굴포천 우안이라든가 동아 아파트 옆에 그 도시숲 공간 이게 임시로 사용하는 것도 있고 계속적으로 주차장으로 쓰는 것도 있는데 이 공사 중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그렇게 예, 좀 최대한 충분히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 아울러서 혁신센터에도 공영 주차장 300면이 음, 이제 시점은 좀 2024년 말 정도 돼야 될 건데요. 예, 그거랑 지금 공사하고 있는 신트리 공원도 155면이 이제 올해 말까지 공사하면 내년 초부터는 활용을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예. 일단 뭐 거듭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일단 지역 경제가 어려운 부분이 예전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지 아마 지자체 뭐 단체장 분들은 아마 모두가 공감하는 걱정일 텐데 부평구에서는 또 어떻게 이 위기 상황을 이해하고 계시고 뭔가 개선책이 있는지도 좀 듣고 싶은데 후보 입장에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기화된 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여파가 사실은 매우 예, 컸습니다. 뭐 전국적인 상황이고 부평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분들이 예, 타격을 많이 입었는데 그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위로와 앞으로 이제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 부평구에서는 부평이움 카드를 예, 발행을 해서 이제 소비자한테는 캐시백으로 혜택을 드리고 자영업자분들한테 카드 수수료를 지원을 하고 또 아무래도 소비가 활성화되니까 조금 더 지역 경제가 선순환될 수 있는 이런 거를 저희가 했었고 자영업자의 어떻게 보면 퇴직금이라 볼 수 있는 예,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이거 지원했는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해서 그런지 예산이 이제 조기에 예, 소진되는 경우가 생겨서 저희들이 좀
그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청년 창업 재정 지원 사업 통해서 이제 일자리라든가 창업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이 예. 지역 사회 내에서 터전을 갖고 또 본인들이 매출이 향상되면서 지역에 있는 또 다른 청년을 고용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 또 이제 주로 부평 산단 지역이나 갈산동에 지금 이제 지식산업센터들이 들어왔는데 지금 저 취임해서 한 5개 정도가 들어섰고 그 한 24,700여 개의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신규 일자리가 한 2,400개 내지 3,700개 정도는 신규 네. 일자리가 지역 내에서 창출이 돼서 저희들이 이런 경제적인 지원 그리고 일자리 창출 통해서 지역 경제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일자리 말씀도 하셨지만 지역 경제의 한 축에는 또 지역 기업이 있는데요. 이제 한국GM 부평 공장이 대표적인데 일단 생산량이 과거보다 줄어서 상당히 걱정입니다. 뭐 전기 자동차나 어떤 미래 자동차 생산에 대한 니즈가 지역에서는 큰데요. 이게 쉽지는 않아요. 좀 대처 방안을 그래도 행정이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떤 공약으로 좀 접근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GM 관련해서는 지역에서 미치는 경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예. 그게 부평구만도 아니고 인천시에서 이제 같이 부평구도 참여해서 이제 GM 관련 TF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GM 관련해서는 뭐 구시뿐만 아니라 지역의 이제 정치권, 왜냐하면 중앙부처나 뭐 산업은행이 같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지역의 국회의원분들한테도 같이 긴밀히 협의해야 이 일이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라, 저도 취임하면서도 이제 지속 가능성이 어떻게 유지될 거냐라는 그 고민해왔고 이제 GM 노사 양자와 이렇게 잘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왔는데, 중요한 건 이제 생산 라인이 이제 이 공장이 지금 1교대로 바뀌었고 뭐 11월 말쯤 되면 이제 폐쇄가 될 예정인데, 그래도 그 중에 이제 500여 명은 이제 1공장으로 가고 나머지 분들은 창원으로 가고 이런 구조가 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갖게 하려면 전기차라든가 신차 배정, 생산 라인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고 또 설비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GM 노사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치권, 뭐 인천시, 부평구가 함께 고민하면서 노력해야 되고, 지난 4년간에도 사실은 같은 부분에 있어 성과도 있었습니다. 신차 트레일블레이저 생산 라인이 들어와서 지금 뭐 수출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GM 테크니컬 센터 코리아가 들어와서 이게 미국에 있는 연구단지 다음으로 아마 세계에서 2번째로 큰 거라서, 그런 앞으로도 한국 GM에서 부평 공장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되게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왜 차준택 후보가 재선을 해야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쉽고도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제가 아니어도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제가 부평 구정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끌려고 해왔고요.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평이 땅이나 이런 공간이 없었는데 군부대 캠프마켓, 삼보급단, 공병단 등을 통해서 공간을 확보했고, 그 공간을 앞으로 어떤 청사진을 갖고 그려 나가느냐 중요한 것 같다고 봅니다. 또 GTX-B 유치 그리고 문화도시 지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평이 단지 뭐 거주 우선 도시가 아니라 지역 내 정주 여건도 아주 좋은 이런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대형 사업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4년 임기가 더 주어진다면 이런 것들을 착실히 구민 여러분들과 함께 해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질문 여기까지고요. 선거 본선에서도 유권자분들께 의미 있는 정책 공약으로 선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6.1 지방선거 부평구청장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선 차준택 후보와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